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저는 김상철이고요. 이곳은 영등포 물레동에 위치한 레드물레입니다. 윤원필 PD의 12월 앨범 발매를 앞두고 한 달간 휴식기를 가졌는데요. 과연 그 앨범이 나올 수 있을지 그 궁금증을 잠시 미뤄두고요. 오랜만에 봤으니까 수다를 먼저 해봐야 되나? 네, 수다 좀 들고 갑시다. 최근에 들은 얘기는 어쨌든 각 캠프들이 되게 복잡하겠지만 특히 이재명 캠프가 되게 복잡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어쨌든 통합 캠프인 거잖아요. 기존의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속속 이재명 캠프에 이제 자리를 차지하려고 들어오는데 이게 교통 정리가 잘 안 되나 봐요. 일부 국회의원들이야 이제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는데 캠프에 있었던 당직자들이나 외부에서의 인사들이나 굉장히 물을 많이 먹고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냐라고 했더니 지금 주요하게 외부 인사들의 경우에는 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지방선거 한 자리씩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걸로 다 줄 쓰고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기관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뭐 알겠지만 모든 캠프는 연공 서열에 따라서 그리고 공적에 따라서 이게 랭킹화되어 있는 순번지를 갖고 있죠. 문재인 정부도 그게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쭉 한 명씩 한 명씩 넣게 되는데, 문제는 그걸 못 만들 정도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섞여 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사실 또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윤 PD하고 생각이 약간 달라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지지도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진다. 왜냐? 그게 민주당 후보들의 특징이었으니까. 역사적으로 검증이 된다. 지난번 보궐 때에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었던 박영선 후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지도가 떨어져서 결국엔 역전패 당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지금은 소위 말하는 인재 레이스가 딱 시작된 시점이고 최종 기결로 가면은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두 거대 정당의 표심들이 결집해서 싸우는 형태가 될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거는 이제 계속 가까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크리티컬한 부분이 과연 기존처럼 자당 후보에 대한 결집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가 사실은 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로 되고 나서 실제로 윤석열 지지층의 상당수가 이제 민주당에서, 특히 이낙연 후보 쪽에서 넘어왔다라고 하는 게 이제 여론조사 결과에서 밝혀진 부분이고, 비슷하게 윤석열이 그러니까 선발이 되면서 실제로 홍준표 지지자들이 이재명 지지로 돌아서는 것들 역시 어쨌든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핵심적인 지지층 외에 기존의 정당 구조가 가졌던 정당의 결집이라고 하는 게 정말 과거처럼 효과적으로 나타날 거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대선은 그걸 짐작하기가 좀 힘들다. 나는 개인적으로 어렵다라고 보는 편. 자,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이 자신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딱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은 뭐? 일단은 본인이 비호감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자기인식. 그래서 실제로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보면 나는 계속 이제 이명박이 떠오르는데, 왜 그러냐면 이명박은 굉장히 구설수에 많이 올랐던 사람인데 그것도 다 말로 구설수에 올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같은 경우는 이명박에 비해서 훨씬 더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고, 특히 변호사라고 하는 직종에 있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메시지 관리나 내지는 표현, 그다음에 그 감정의 전달,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뭐랄까 후지달까라고 하는 인상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모 전 시장에 가갖고 뭐 이렇게 하는 멘트랄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보면 뭐지? 정말 그냥 동네 술집에서 술 먹는 아저씨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저게 과연 친근감인가 아재인가 뭐 이런 거죠. 근데 그런 아저씨들이 더 이상 필요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식상함을 주는 거죠. 그렇다고 이재명이 뭐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최근에 기본 금융이라고 하는 걸 냈는데 맨날 앞에 기본만 내놓고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은 이제 이런 질문이 가능한 거지. 그러면 지금 문재인 정부는 기본도 못 하고 있다는 뜻이냐?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지지자들이 지금 만들어내는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정권 교체다라는 식의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사실은 요 프레임은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갈 때 조선일보가 만들어준 프레임, 실질적인 정권 교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조선일보가 프레임을 짜줬고, 그것 때문에 정권 교체와 관련된 욕망이 있는 지지자들이 마음 편하게 박근혜를 지지할 수 있었던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정권 교체에 준하는 변화가 있을 거냐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 둘이 얼마나 다른지 검증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결정적이겠죠. 그럼 여기서 이어서 메시지 관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사실 윤석열도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 그러니까 그건 것 같아. 윤석열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 같아. 야당 후보고 또 검찰 출신이고 이 사람이 실제 현실 정치에 얼마나 알겠어라고 하는 일종의 아마추어 정치인에 대한 어떤 용인 혹은 양해가 있던지, 아니면 윤석열에 기대하는 건 그게 아니다. 이를테면 문재인 정부의 반대급부로서의 윤석열이 필요한 거지 윤석열 개인이 필요한 건 아니다 라고 본다면, 이재명의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의 연장이고, 그리고 어쨌든 지금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후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는 좀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짧게 이거는 지금 확실해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대 양당 두 정당에 대한 피로감이라 해야 되나? 이거 피로감을 넘어선 사실은 이제 거부감까지 이제는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대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부재한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제3지대 이야기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의당의 심상정이 그걸 밀어붙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또 내부에서 또 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안철수와 김동연의 욕심은 또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확인되는 것들만 일단 짚어보자면,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떤 구상이 있던 간에 능동적으로 움직이기 힘든 구조고 맞지. 그러니까 이거는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당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인 거고, 어쨌든 대선 전략과 관련된 주요한 것은 당이 결정하고 그것을 후보를 통해서 구현해내는 방식이 어쨌든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진보 정당의 정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심상정 후보가 어떤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당의 문턱을 무시하면서까지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그럼 심은 그런 생각이 있느냐? 난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심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결국에는 밖에서 원심력을 만들어내는 힘이 존재하면 사실은 오게 될 것 같다라는 거고, 그 원심력을 만들어내는 힘은 본인은 부정을 하지만 안철수나 김동연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점에서 안철수를 놓고 보면 안철수와 관련된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엔 또 몸집을 불려서 국힘이랑 붙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거의 합당 직전까지 갔던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안철수를 믿을 수 있냐? 정말 제3지대 맞냐? 저기야말로 위장 후보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있는 건데, 개인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어쨌든 안철수 캠프 쪽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양당으로부터 좀 벗어나는 것과 관련된 어떤 공식적인 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혹은 그럴 용의가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있고, 그거는 본인의 생각 외에 놓고 보더라도 안철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까지 한국 정치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건 결국에는 제3지대라고 하는 지대가 존재했기 때문, 그러니까 영역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제3지대라고 하는 영역을 포기하기는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 안철수가 밖에서 원심력을 발휘해주면 심이 움직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논리가 되는데, 당연히 1대1의 구도에서는 심은 못 움직여. 왜냐하면 안철수에 대한 비토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실제로 그렇게 양당 협의를 해서 당선 가능성을 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겠지. 그러면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다른 프레임이 필요하고, 그 프레임을 한국의 정치 사회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건이겠지. 그랬을 때 기존에 지금 민주노총에서 주도하고 있는 민중후보 경선과 관련돼서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과거와 같은 흥행도 힘들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정말 무의미하게 건너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그쪽 그 민주노총이나 혹은 기존의 전통적인 형태의 단일화판을 만들어 왔던 어른들은 다 빠지게 되는 게 맞고 결국 그럼 새로운 정치 주체들이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좀 견인해내는 역할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심상정과 안철수와 김동연을 한 바구니에 넣어도 어색하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로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관건이겠지. 사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에 다룰 때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하고 싶긴 합니다. 그러면은 자 홍준표는 과연 대선에서 어떠한 행동을 할까 안 할까? 홍준표는 모르긴 몰라도 이 사람이 당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그간 후보 때부터 계속 이 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것에 대해서 구해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기 정체성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든 간에 나는 윤석열 캠프 혹은 국민의힘 대선 과정에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편. 그러니까 그거는 홍준표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 그리고 그가 어쨌든 당의 핵심이었고 당을 책임져 왔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할 거기 때문에 결국엔 울며 겨자 먹기라도 어쨌든 대선에 나서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 그러면은 나중에 짠하고 나타날 카드가 두 개가 있네. 김종인하고 홍준표하고.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다시 조금 조명을 해보고 싶은 건 이제 이준석 리더십과 관련된 부분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런저런 논란이 나오고 최고위원회에서 이런저런 다른 얘기들이 나올 때 특히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 이제 탈당자 수 가지고 국민의힘의 내부에서 좀 논란이 벌어졌을 때 이준석이 소위 당내 정풍 운동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좀 높게 평가를 하는 부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실제로 당의 취약한 리더십은 어떻게 해서든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당 내부를 좀 흔들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어. 그거를 뭐 혁신의 이름이든 뭐든. 근데 잘 보면 이준석은 단 한 번도 국민의힘 자체를 바꾸려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 오히려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하드웨어에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그 소프트웨어를 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이 부분에 외연을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 근데 나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이준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훈련된 리더십은 아닌데 되게 감각적으로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반면에 민주당을 놓고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당권을 잡는 사람들이 당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계파가 만들어지고 그 계파 때문에 당내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게 민주당이 보여줬던 양상이고 특히 이재명 캠프하고 이낙연 캠프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동네 양아치 싸움보다 더 심했지. 그러니까 특히 지지자들 사이에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소위 당내 리더십이 봉합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거 보면 아니 이준석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생각보다 이게 대선이 다가오면 이준석이 실제로 당내 역할을 못 찾으면서 뭐 김종인이나 혹은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전면에 나서고 이렇게 좀 후지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잘해서 이준석 체계에서 대선과 지방선거까지도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는 조금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할 이야기는 많은데 그러니까 짧게 한번 그냥 이렇게 끝내고 또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그거 모아서 한번 해봅시다. 뭐 다음 주에 또 할 이야기가 그러니까 제3지대론과 관련돼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지난 8월, 9월부터 사실은 이제 이 논의들을 함께 해왔고 그러면서 아마 그 이야기들을 듣거나 혹은 걱정이 많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내가 그 전에 미리 고민했던 부분하고 겹친다면 어쨌든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미리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얘기를 해보려고.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감사합니다.